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미국 스페인 전쟁 중 쿠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군사적 정치적 통제는 하지 않는 대신에 경제적으로만 착취를 해왔다. 그런 상태가 1903년부터 1959년까지 계속됐다.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 이후에도 미국과 쿠바 관계는 아직도 냉랭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미국 스페인 전쟁의 아시아판, 그 필리핀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는 1803년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지애나 매입이라고 그래서 그 나폴레옹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북미 대륙 땅을 사면서 그 다음 목표는 쿠바라고 말할 정도로 쿠바는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합병하지 않은 이유는 인종적 이유 때문입니다.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인디오들이 낀 나라들을 합병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통제로만 끝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리핀은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필리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교역을 위해서 마닐라 항을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야욕은 엄청난 비극을 불러옵니다. 보통 필리핀 전쟁으로 25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의 역사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77만 5천 명, 거의 80만 명 가까운, 아마도 그 당시 필리핀 인구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 사실은 이 필리핀 전쟁은 미국이 해외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이고, 이후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의 어떤 그 시발점 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쿠바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황색 언론의 선동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허스트나 필리처의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페인의 그 무지막지한 그 횡포로 쿠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이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똑같은 일이 최근에 벌어졌죠.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이 그겁니다.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한패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모든 신문들이 떠들어대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 선동이 전쟁을 일으킨 데 영향을 미쳤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미국이 일체 무시하는 바람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무고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하려 하고 러시아는 유럽 전체를 점령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겁니다. 쿠바 전쟁이 언론 선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필리핀 전쟁은 행정부의 월권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1898년 4월 20일에 미 의회에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승인할 때는 쿠바를 독립시켜라 라고 했지 필리핀에 관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주일 뒤에 5월 1일 날 존 듀이가 마닐라의 필리핀 함대를 공격한 건 왜 그랬느냐? 그 당시 해군부 차관바였던 루즈벨트가 2월 15일 메인호가 침몰하자마자 해군 장관이 없는 틈을 타서 존 듀이에게 만약에 스페인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즉시 스페인 함대를 쳐라 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한국전쟁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 개입을 결정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거 뭐라고 그랬느냐? 북한 애들이 남한을 침공했으므로 우리가 국제의 경찰, 국제사회의 경찰로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 행동이다. 폴리스 액션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데 무려 3년이나 갔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됐죠. 중국도 끼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 됐는데, 말하자면 행정부 월권으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필리핀 전쟁을 하면서 미국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미국 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물고문 같은 강압적 신문 방법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강제 수용소를 또 운영합니다. 월남전에서 전략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월남 양민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용한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필리핀 전쟁은 이후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의 시작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말하자면 그 팽창주의자들, 미국 내의 팽창주의자 또는 제국주의자들이 미국이 살 길은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전쟁을 기획을 한 겁니다. 어쨌든 1898년 5월 1일 날 존 듀이가 마닐라만에서 6시간 만에 마닐라 함대를 격파했고, 그 과정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1명 사망인데 이것도 전사가 아니라 심장마비랍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한 미국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듀이는 마닐라를 접수하면서 부하 하나만 잃었다. 그러나 이로써 미국은 우리가 추구해온 체제가 날아가 버렸다. 공화국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 이미 2월 달부터 미국 내의 팽창주의자들은 필리핀을 먹겠다. 그래서 스페인과 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이미 필리핀은 300년 전에 스페인에게 식민지가 됐지만, 그 필리핀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당시 이 스페인 국왕 이름이 필립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왜 독립운동을 안 했겠습니까? 1896년도에 독립운동을 굉장히 크게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지도하던 에밀리오 아기날도라는 사람이 홍콩에 망명해 있었어요. 그런데 존 듀이 제독이 스페인 함대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홍콩에 망명해 있던 아기날도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야, 같이 하자. 같이 독립전쟁을 벌이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필리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뭐가 비슷합니까? 2차 대전 중에 베트남의 호치민과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아마 44년부터인가 미국의 OSS가 호치민과 함께 대일 전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호치민이 굉장히 미국을 좋아하죠. 그래서 1945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그 만든 선언문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거의 그대로 닮았어요. 그러나 호치민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또 뭐 10년 이상 한 전쟁을 하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듀이가 스페인 함대와 전쟁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듀이는 사실은 뭐 해군만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170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기날도를 불러들여가지고 내가 해상 봉쇄를 해가지고 무기 공급을 줄 테니까 이 육상에서는 스페인군과 너희들이 싸워라.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스페인이 항복을 했는데, 이게 쿠바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는 미군이 싸웠고 육상에서는 아기날도가 이끄는 필리핀 독립군이 싸우는데, 8월 12일 날 스페인이 미군에게만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리핀 독립군 또는 필리핀 해방군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날 맥킨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필리핀 반군과의 공동 점령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필리핀인들은 미국의 군사 점령과 지휘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기날도는 이미 그해 6월 달에 독립국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99년 1월 달에는 공화국으로 만듭니다. 1899년 1월 달에. 따지고 보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필리핀입니다. 중국의 공화국은 1911년 신해혁명 때 생겼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군은 처음에 필리핀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처럼 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말하자면 스페인을 대신한 새로운 식민 종주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사실 그 미국이 원했던 거는 마닐라항을 원했어요. 마닐라항만 있으면 중국이랑 교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루이지아나 매입 때도 제퍼슨 대통령이 뉴올리안스 항만 원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전쟁 비용이 부족해서 나폴레옹이 뉴올리안스 말고 루이지아나를 다 샀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마닐라 항만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아기날도와 미국 간에 3년 이상, 최소 3년, 길게는 14년이 걸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기날도가 98년도 6월 달에 필리핀의 독립을 선포했고, 8월 12일 날 스페인이 미군에만 항복하면서 맥키니 대통령이 우리가 스페인을 군사 점령하겠다 하고 이제 하면서 어떤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였는데, 1898년 10월 28일 날 맥키니 대통령이 미군에게 필리핀 전체를 점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맥키니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필리핀 문제를 놓고 몇 날 몇 밤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어느 날 늦은 밤 하느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필리핀 모두를 차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하여 필리핀인들을 교육시켜 그들을 향상시키고 기독교로 개종시켜라. 우리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의 것을 해주어라 라는 계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인의 무지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죠. 맥킨리라는 사람은 필리핀인을 전혀 모르는구나. 필리핀인이 이미 300년 동안 기독교도였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이긴 하지만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페인 지배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맥킨리는 자신이 필리핀을 군사점령하라는 것을 어떻게 변명했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인들에게 무상교육, 공정한 법원,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려 한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영토적 팽창이 아니라 문명의 팽창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우리는 제국주의 따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맥킨리의 본심은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착한 이웃이 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회에 스페인과의 파리 평화조약, 그러니까 1898년 12월에 있었죠. 파리 평화조약 비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필리핀을 프랑스나 독일에게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은,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동양과의 교역에서 우리의 경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믿지는 장사이며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본심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필리핀 정복에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98년 7월 15일 스페인이 필리핀에서 항복하기 전에 반제국주의자 연맹이라는 단체가 보스턴에서부터 결성이 됩니다. 이들은 이후 한 2년 정도 30개 주를 순회에 강연하면서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강연을 했는데요. 한때는 회원이 50만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명한 참가자들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 전 민주당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런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앤드류 카네기는 원래 그 철광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근데 그 돈을 다 이제 사회에 기부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철강왕에서 평화주의자로 변모한 앤드류 카네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이 필리핀 양보의 대가로 스페인에 2천만 달러를 냈는데 그거 내가 낼 테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필리핀 정복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상원의원은 필리핀 정복으로 우리 공화국은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의 건국 원칙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게도 독립과 민족 자깃의 권리를 주어야 된다. 미국의 건국 원칙은 뭐냐? 정부는 피치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거부하면 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이 사람은 1896년, 1900년, 1908년 세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을 정복하다 보면 상비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국주의가 될 것이고 제국주의가 심해지면 국내의 민주주의도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크 트웨이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미 18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를 도금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은 금메기를 칠해서 반짝반짝 하는데 속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고 이 사람이 굉장한 반제국주의자에서 미국 국기에 있는 별들 있죠. 미국의 각주 수에 따라서 별이 지금 50개가 있잖아요. 그 별들을 해골로 바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국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 죽였다 그런 얘기고 배틀힘 오브 더 리퍼블릭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북전쟁 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그 끝부분이 His truth is marching on, 그러니까 그의 진리는 계속
행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his truth를 his lust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의 욕망은 계속 행진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인 지금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공화국의 이익을 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제국주의자 연맹들이 이끄는 그런 이 활동 때문에 필리핀 정복을 위한 파리 그 평화조약을 비준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수십 일, 아마 한 50몇이라고 그러던데 수십 일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단 한 표 차이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이 반제국주의자 연맹의 활동으로 많은 미국 사람 중에 양심적인 분들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이상이 반하는 것이다 했지만 결국은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1900년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1896년도에는 미국 내 농민이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통화제도를 바꾸자. 그 당시에 이제 금만 위주로 해서 통화를 만들었는데 워낙 돈이 안 돌아서 농민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혜 주조 해서 뭐 이 양반이 한 연설 중에 유명한 게 크로스 오브 골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노동자 농민들이 이 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다. 근데 그때도 졌고 그때도 51%대 47% 투표로는 그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1900년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바로 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제국이 돼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했는데 졌습니다. 그 맥킨리의 득표가 이전보다 한 1%가 늘었어요. 선거인단 투표도 조금 더 늘고 그거는 그렇게 늘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 동부의 금융업자라든가 제조업, 중서부의 제조업자라든가 이런 돈 많은 금권 계급에서 엄청나게 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원에서도 스페인과의 평화조약이 비준이 됐고 대선에서도 결국은 이 평화 후보인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이 졌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1900년부터 미국은 제국의 길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 말하자면 정계, 경제계 엘리트들은 압도적으로 필리핀 정복을 찬성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엘버트 베버리지 상원의원은 실제로 필리핀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가서 봤더니 잔인하긴 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상대는 유럽인이 아니라 동양인이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우리하고는 급이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런 얘기죠. 필리핀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무역의 최대 거래처는 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태평양은 우리 바다입니다. 유럽은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자신의 식민지에서 소비처를 확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잉여 생산물을 소비해 줄 곳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중국이 소비처가 돼야죠. 필리핀은 우리에게 아시아 전체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기지가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대부분 무역 관련 분쟁이 될 것입니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힘은 따라서 세계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차지함으로써 그런 힘은 영원히 미국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내려는 미국의 지배계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1899년부터 이제 필리핀 해방군과 미군 간의 잔인한 전쟁이 되는데요. 자, 그 과정을 보면은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미군의 초청에 따라서 망명지인 홍콩에서 들어와서 1898년 6월 12일 날 필리핀 독립을 선언했고 1899년 1월 23일 날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필리핀 공화국을 수립했고 초대 대통령은 아기날도가 맡았는데 그 당시에 29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월 4일 날 미군이 필리핀 군사를 2명을 사살하면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서 1899년 2월 6일부터 약 3년 반 동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치열했냐면 전쟁이 잔인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정규군끼리 대결을 하면 필리핀 군이 미군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게릴라전이 돼버린 겁니다. 숨어서 그러니까 뒷날 그 베트남전과 비슷한 게릴라 전쟁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 심해지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강제 수용소도 운영하고 물고문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그 전쟁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이 고향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모든 니그로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필리핀도 니그로, 필리핀 사람도 니그로예요. 모든 니그로들을 천당으로 보내기 위해 필리핀에 왔으며
인디언들을 없앤 것처럼 니그로들을 소탕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반란 진압은 인디안 학살을 방불케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인디안 학살은 1890년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쯤 뒤에 다시 시작된 건데 실제로 전쟁을 지휘한 미국 장군 30명 중 26명, 그러니까 거의 90%가 됩니다. 87%가 본토에서 인디안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령관은 아서 맥아서 장군인데 이 사람은 뒷날 일본을 점령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도 첫 번째 임지가 1903년 필리핀이었어요. 반란 진압은 대단히 잔인했습니다. 마을을 불태워버리는가 하면 10살,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이들, 부녀자들도 죽였고 물고문도 자행했고 민간인 사찰도 시행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한 한 영국인에 따르면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잔인한 학살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901년 필라델피아 레저라는 신문이 필리핀에서 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발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시가극에 나오는 한가한 놀이가 아니다. 우리 군인들은 무자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반군 포로와 단순 체포자, 반군 활동 적극 가담자와 반군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가리지 않고 10살 이상이면 다 죽여버린다.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필리핀 사람은 개보다 나을 것 없다는 생각까지 만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팽창주의자들은 적극 반박합니다. 뉴욕 월드라는 신문은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의 한 섬유업자는 우리 자신이 식민지에서 벗어날 때부터 우리는 식민지를 보유해왔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팽창을 주장해온 헨리 캐봇 로치와 엘버트 베버리지 상원의원은 미국은 이미 인디언들을 가혹하게 다뤄왔다. 지금 필리핀인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라면서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1901년 3월 23일 날 아기날도가 미군에 생포되면서 끝난 것 같지만 전쟁은 계속됩니다. 같은 해 9월 28일에 그 사마르 섬이라는 데에 발랑기가의 학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그 발랑기가에서 그 필리핀인들이 미군 48명을 살해했습니다. 미군의 학살에 대한 보복이었겠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지역의 1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최소 수천 명이 살해했다고 합니다. 당시 토벌 대장 제이컵 스미스 대령은 포로는 필요 없다. 죽이고 불태워라.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불태우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사마르 섬을 들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로 만들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1902년 7월 4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필리핀 평정을 선언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전쟁 동안 동원된 미군은 12만 6천 명, 사망자는 4,300명, 쿠바 전쟁의 한 10배 됩니다. 필리핀 반군은 이때까지는 보통 2만 명, 민간인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 비용은 4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은 이 필리핀 전쟁에서 사망한 민간인 반군 포함해서 한 25만 명을 얘기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99년부터 1903년까지 사망한 필리핀 사람이 77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학자 켄 데이비 보이스가 추계한 거라고 하는데 미국 역사학자 데니엘 임머바르가 쓴 How to Hide an Empire, 그러니까 어떻게 제국임을 감출 것인가. 국내에서는 미국 제국의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2020년대에 번역돼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7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2년 7월 4일 필리핀 평정을 선언했지만 그 이전에도 무려 10번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 안 끝났고, 더 중요한 것은 루손섬을 비롯한 필리핀의 주요 지역에서는 1903년 정도에 전쟁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남부의 모로 지역이라고, 거기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1913년까지 전쟁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다니엘 임머바르에 따르면 필리핀 전쟁은 아프간 전쟁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미국이 싸운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전쟁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됐죠. 필리핀 전쟁은 1899년부터 1913년까지 15년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그래서 이미 1907년쯤 되면 루스벨트 대통령도 필리핀 그냥 독립시켜버릴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은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가입하고 싶었는데 그냥 독립시켜버린 거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이 필리핀 전쟁이라는 게 미국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요. 그 스탠리 카르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제 베트남 전쟁 전문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필리핀 합병은 미국인의 경험에서 하나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군이 해외에서 전투를 했고, 또한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 외부의 영토를 정복했으며, 이전에 식민지였던 미국이 이제 식민지 종주국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이는 마닐라를 접수하면서 부하 하나만 잃었지만 이로써 우리가 추구해온 체제는 몽땅 날아갔다.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필리핀 전쟁에서 미국이 치른 가장 중요한 비용은 뭐냐면, 미국 독립 이후 오랜 기간 전 세계 민주주의 혁명운동에 영감을 주어왔던 미 공화국의 타락이었다. 미국은 의미 있는 세계 변화의 적대 세력으로 현상 유지의 수호자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렸던 미국은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제국주의 세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스페인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병합한 지역은 또 있습니다. 하와이가 있고 푸에르토리코와 또 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희한한 것이, 하와이는 1959년에 주가 되고 푸에르토리코는 아직도 자치령입니다.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미국 중앙정부의 참정권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또 이 스페인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1899년과 1900년도에 문호 개방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 문호 개방 정책이 사실은 이후 20세기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 또 괌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이며 문호 개방 정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